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씨를 뭐라고 하냐면 삐뚤어지기 좋은 날씨라고 민중가수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삐뚤어지기 좋은 날, 삐뚤어지지 않고 마이크 앞에 앉아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저 자신을 생각해보니 굉장히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삐뚤어지지 않고 예. 삐뚤어지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 이 좋은 날 예. 놀러 간다는 거죠. 방송 안 하고. 아이, 그 정도 가지고 삐뚤어졌다고 하기에는 참 제가 참, 새 가슴이라서 새 가슴이라서 착하십니다. 예. 그나저나 예. 아유, 지금 저 오늘 아침 그 뉴스 접하고 네. 아주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사법부 얘기. 예, 저 같은 새 가슴도 화나게 만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사법부. 저희 그래서 오늘 주제어를 유해용, 김현석, 박범석의 콜라보 사법부를 망가뜨리다라고 지었습니다. 예, 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쭉 이름이 나옵니다. 예. 매우 심각한 일인데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딱 한 계좌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을 했거든요. 어제요. 예, 그러니까 수사팀이 이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예. 법원이 기각한 거죠. 예. 기각을 했죠. 이 누구를 조사하려고 했냐면 방금 유해용, 이 사람이 전 수석 연구관입니다. 차관급이에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왜 이렇게 끈질기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왜 이리 끈질기게 기각을 할까요? 예. 도대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코미디다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략 생각해도 떠오르는 코미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올 2월 퇴직 때 재판연구원 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의 재판자료 수백 건을 유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리프트싱 특허 기술 소송, 그 관련돼서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청와대에 넘긴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복직을 청구한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할지 검토한 내용의 행정처 문건을 전달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라고 하시는 분인데 더 이야기 들으면 더 기가 막히세요. 왜냐하면 이 와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예. 김현석 전 대법원 선임재판 연구관, 그리고 박범석 서울지검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러니까 김현석 전 대법원 선임재판 연구관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 유해용 수석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직원 입회하에 이 김 수석 연구관 전달했던 통진단 소송 자료 요것만 압수수색하도록 허용했어요. 아까 그 단 한 건이라고 그런 게 그거죠? 이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박 부장판사 뭐라고 하냐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나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다. 예.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 영장 그 전담 부장판사가 죄의 유무를 이렇게 판단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검찰이 이게 화가 나서 사실관계도 확정하기 전에 이게 어떤 죄도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해용 전 연구관의 문건을 유출하게 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왔다. 부당한 의도 없고 죄 안 된다. 항변했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한테 자기 같이 근무했던 그 판사들한테 구명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 박 부장판사가 영장 검토하고 기각할 때까지 나흘을 시간을 끌었다고 그렇죠. 해요. 나흘을 끄는 사이에
불을 태운 거예요. 나와서 증거를 인멸한 거죠. 예, 자료들을 뭐 다 폐기해버렸다고 폐기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유해용, 김현석, 박범석의 콜라보가 사법부를 망가뜨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그 박범석 부장판사하고 유해용 이 연구관하고 2014년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영장 심사를 회피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진짜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비호해주고 이런 꼴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사법부가 이 꼴이 되고 있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말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법부에 이렇게 법비들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도대체 뭐 하고 있냐라고 책임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지난번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출산주도 성장론, 여론이 상당히 좀 싸늘했었는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김학용 의원 얘기가 또 논란을 빚고 있어요.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김학용 의원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애 낳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 키우는 게 쉬워서 많이 낳았겠냐. 예. 청년들이 가치관부터 바꿔야 한다라고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이데일리가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데일리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이야기라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그중 자식 중 한 명이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도 대리만족을 얻었고 기쁨을 알고 살았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식보다 당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산이 찬사받고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얘기는 악의적으로 날조한 거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전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예. 젊은 세대들이 들으면 누구 약 올리냐. 그렇죠.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젊은 친구한테 요걸 보여줬거든요. 보여주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죠.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는 얘기, 이럴 때 쓰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물이 빚었었던 신창현 의원, 그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후보지 리스트 그냥 공개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건넨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부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토부의 석유관급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제 억울하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공개한 수도권 8개 공공택지 정보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국토부 소속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이 과천 지역구 의원이 되다가 국토교통위 소속이어서 업무 협조를 받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라는 차원에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촬영해서 보낸 것을 알려졌는데, 이거 파장 커질 것 같아요. 이 양반 감사관실 징계위원회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이런 일 누가 하면은 이거 못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게 국토부인 것 같은데, 국토부 공무원이 참 이랬다니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조현찬 전 기무사령관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좀 진작에 좀 하지. 군검 합동수사단 출범 2달 가까이 아직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합수단이 최근까지 국내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기획을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마저 이제는 조 전 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진기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 무효화를 위한 무효화가 필수 조치죠. 그럼 여권 반납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여권을 무효화하는 건데, 그런데 이 조치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기국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최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알려졌지만 어디로 간지 모르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원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윗선을 수사를 하던 합수단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먼저 소환 조사하고
그다음 나중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그렇게 떠들썩했더니 그 이후에 이게 좀 소식이 없어요. 그거 저 책임은요 어디 있냐면요 군검 합동수사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사를 안 했으니까 나올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 유야무야 되고 있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돼요.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귀국 조치 그리고 이제 수사가 안 되니까 그 윗선 수사도 뭐 같이 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아베 신조 총리가 3연임에 가깝게 다가섰다고요? 2007년도 선거 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요.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 보면서 다들 속 터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사항 그 비리로 마구마구 떨어지는 것 같던 그 아베 총리의 3연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일본 중의원은 물론이고 참의원까지 그러니까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곧 그 총리 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재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베가 그렇게 인기가 떨어지다가 이번엔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베가 뭐라고 얼마 전에 인터뷰했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번에 다시 3연임이 된다면 3년 안에 자위군의 개헌을 평화헌법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본 예전에 있을 때 일본 군국주의의 사실 정확한 부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3연임에 성공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 제국, 일본국 포함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다. 아베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 거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변국 입장에서는 또 일본 앞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려가 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